은주야, 혹시 이 아이 15년 만에 찾아간 전처의 모친상. 분양을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정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은주 옆에 서 있는 14살 소년.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얼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저 아이가 설마? 가세요. 차갑게 돌아서는 은주. 하지만 정훈의 눈은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5년 사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은주는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완장이 팔에 감겨 있고 검은 상복이 몸을 감싸고 있었죠. 어머니의 영정 사진 속 얼굴은 생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작은 목소리가 빈소에 퍼졌습니다. 옆에는 14살 아들 민재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보다 키가 조금 작았지만 어른처럼 꼿꼿하게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어요. 화환도 몇 개 없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은주가 살아온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풍경이었습니다. 근근히 살아왔으니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편히 가셨을 거예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지만 은주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슬픔보다는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프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쪽 친척 한 분이 실수로 보고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은주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훈에게도 문자가 간 거였죠. 정훈은 문자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15년 전 헤어진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이셨던 분이잖아요. 그래도 가봐야지. 정훈은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그가 올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낯익은 기척이 들렸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정훈이었습니다. 15년 전 은주가 떠나온 남자였죠. 정훈은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주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분향대로 향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영정 앞에서 한동안 서 있던 정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은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편히 가시길.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죠. 정훈은 은주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은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훈의 시선이 은주 옆으로 옮겨갔어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14살 소년.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아이. 정훈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 아이의 코, 아이의 인매. 모두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정훈은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자기 젊은 시절 사진 속 얼굴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민재는 정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호기심도 없는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은주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정훈은 속으로 확신했어요. 내 아들이야. 은주는 정훈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가세요. 정훈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은주를 향해 말을 꺼냈어요. 은주야. 1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죠. 장례 끝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천천히 빈소를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민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죠. 은주는 민재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세게 껴안았죠. 정우는 장례식장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확신이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15년 전 은주가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빈소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은주와 민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복도 끝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은주야, 미안해. 빈 복도에 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은주는 정훈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했습니다. 15년도 더 전 일이었죠. 그때 은주는 32살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정훈은 33이었고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맑았어요. 저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서은주예요. 둘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훈은 커피를 마시며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은주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해서요. 저도 그래요. 근데 친구가 자꾸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둘은 웃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정훈은 문학을 전공했고 은주는 경영학을 공부했죠.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이야기는 잘 통했습니다. 요즘 뭐 읽으세요? 정훈이 물었어요. 저는 소설은 잘 안 읽고 경제 서적 위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럼 추천해 드릴까요? 재밌는 소설 하나. 좋아요. 그럼 저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은주는 정훈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끌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고 말투도 신중했어요. 정훈은 은주의 당당하고 밝은 성격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훈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교수 집안이라는 무게가 늘 어깨를 짓눌렀죠. 저는 항상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어요.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정훈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는 정훈 씨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 말이 정훈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은주의 집안은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안을 잘 돌보셨죠. 은주는 외동딸로 자랐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죠. 정훈과 은주는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집안 배경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정훈의 집안도 나쁘지 않았고 은주의 집안도 흔쾌히 받아들였죠.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은주의 아버지가 정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문제는 정훈의 부모였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댁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정훈의 어머니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사업하세요. 어떤 사업? 중소기업 운영하시는데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집은 어디 사세요? 강남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평수는 40평 정도 돼요. 그럼 괜찮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다시 물었어요. 은주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지방 국립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뭐, 학벌이야 그렇다 쳐도 집안이 괜찮으니까. 그 말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벌은 무시하면서 돈만 보는 눈빛이었죠.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학벌보다 집안 재산이 더 중요하지. 은주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정훈을 사랑했으니까요. 결혼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양가 부모가 만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날짜를 잡았죠. 은주는 행복했어요. 정훈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시댁은 애초에 은주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던 거예요. 결혼 직전 정훈의 어머니가 친구에게 한 말이 있었죠. 솔직히 학벌도 별로고 성격도 그렇던데 돈은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 말을 은주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도 많았고 축의금도 넉넉했죠.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훈과 나란히 섰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정훈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행복하게 살자.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댁의 속마음을 몰랐으니까요. 신우는 평온했습니다. 정훈은 강사 일을 계속했고 은주는 직장을 다녔어요. 둘이서 벌면 생활은 넉넉했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은주야, 나 교수 준비해 볼까 해. 어느 날 정훈이 말했어요. 그래, 좋지. 해봐. 근데 연구자료 사는 것도 돈이 들고 학회 참석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논문 쓰려면 참고 문헌도 많이 사야 하고.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은주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은주는 몰랐습니다. 친정 사업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시댁의 얼굴이 완전히 변할 거라는 걸요. 은주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정훈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가 부도를 냈고 연쇄적으로 자금난이 시작됐죠. 아버지는 애를 썼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도 팔아야 했어요. 은주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은주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댁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야, 친정 사정 들었어. 네, 어머님. 원래 집안이 그렇게 부실했어? 갑자기 어려워지신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망하나? 원래 관리를 못했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애초에 볼 건 돈밖에 없어서 받아줬더니
이제 돈도 없네. 은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네, 정말.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명절 때 가도 얼굴을 제대로 안 봐줬어요. 이제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겠네. 살림은 어떻게 꾸려가려고? 시아버지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애초에 좀 알아보고 결혼했어야지. 은주는 참았어요. 정훈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훈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은주야, 미안해. 부모님이 좀 그러시네. 괜찮아. 내가 말씀드릴게. 하지만 정훈은 부모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부모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은주의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정훈은 교수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사 일도 줄이고 연구에만 매달렸죠. 은주야, 이번 학기 강의 줄였어. 응? 그럼 수입이? 미안해. 근데 교수 되려면 논문을 더 써야 해. 은주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모든 걸 책임졌어요. 생활비, 집세, 공과금, 정훈의 연구 자료비까지 모두 은주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은주는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생활이 유지됐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를 불렀어요. 은주야, 요즘 살림은 어때? 그냥 그럭저럭요. 정훈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니까 좋지?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훈이 벌어오는 돈이라니요. 지금 정훈은 거의 돈을 안 벌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게 뭐? 설마 돈 없다고 하려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친정에 갖다 바치려고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은주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 친정에 아무것도 안 보내요. 그럼 돈은 어디 쓰는데? 생활비요. 그리고 정훈 오빠 연구 자료 사는데요. 연구 자료? 그게 얼마나 든다고?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부모가 망해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남편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정훈 오빠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뭘 다 해? 남편 월급 받았으면서 전 제 월급으로 살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정훈이는 뭐 하는데? 교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돈은 벌어? 지금은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벌어오는 거네?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남편 덕에 산다는 식으로 굴지 말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이 고생하는 법이야.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물었어요. 은주야, 괜찮아? 응.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참는 것도 한계였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서라도 은주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의 할머니 팔순잔치가 열리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빌려서 친척들을 다 초대하기로 했죠. 은주도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친정 형편이 어려워진 뒤로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잔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야, 너희 친정에서 축의금 준비하고 있지? 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친정에 말을 꺼내보긴 했지만 아버지가 난처해 하셨거든요. 얼마나 준비하는데? 그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른 친척들은 다 넉넉하게 준비한다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시댁 할머니 팔순잔치 때문에 그러는데. 응, 알아. 근데 은주야. 미안하다. 요즘 정말 여유가 없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줄 것 같구나.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자기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친정 이름으로 축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월급에서 빼서 조금이라도 보태서요. 하지만 금액은 예전 친정 형편이었을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팔순잔치 당일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계셨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은주도 정훈과 함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팔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은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식사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를 따로 불렀어요. 은주야, 이리 와봐. 은주는 시어머니를 따라 연회장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 보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 너희 친정에서 보낸 축의금 말이야. 이게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친정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적게 보내? 다른 친척들은 이것보다 몇 배는 보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넉넉하게 보내더니 이제 딱 이 정도야? 죄송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체면 문제야.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돈이 이렇게밖에 안 보냈다고 뒤에서 얘기하겠지. 시어머니가 봉투를 던지듯 탁자에 놓았어요. 이제 집안도 망했으면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머님, 교수 될 사람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그것도 못하면 왜 붙잡고 있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친정에서 돈도 제대로 못 보태주고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 뭐하러 여기 있는 거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남편 교수 시험 몇 번째야? 아직도 떨어지잖아. 은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친정이 망했으면 고개 숙일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당당하게 굴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지. 돈 관리도 못하고 체면도 모르고.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은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무시해도 됩니다. 뭐, 제가 부족하다고 하셔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을 모욕하시는 건 안 돼요. 모욕?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업이 잘못된 건 상황 때문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 낮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훈 오빠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활비도 제가 벌고 연구비도 제가 대고 있어요. 그게 자랑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면 시댁 말 들어야지. 말씀 들어드리는 것과 부모님 모욕당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 정훈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정훈을 돌아봤습니다. 너 마누라 좀 봐. 시어머니한테 대들잖아. 정훈은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훈아, 뭐라고 해봐. 이게 맞는 거야? 정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은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훈은 결국 은주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먼저 갈게요. 은주야. 정훈이 불렀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은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와 정훈 사이에는 깊은 금이 갔습니다. 팔순잔치 이후 은주는 집에 돌아와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정훈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뭐지? 은주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예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화면에 찍혀 있었어요. 아기.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정훈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댁에 알려지면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교수 집안인 시댁은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주를 집착처럼 여겼죠. 예전에 시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장손이 이어왔어. 정훈이도 빨리 아이 낳아야지.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주는 시댁의 태도를 떠올렸어요. 친정이 망하고 나서 달라진 그 차가운 눈빛들을요. 애초에 볼 건 돈밖에 없어서 받아줬더니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지. 시어머니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깨달았어요. 알면 나는 버려지고 아이만 빼앗길 거야. 은주의 손이 배 위에 올려졌습니다. 시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뻔했어요. 친정도 망했고 돈도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겠죠. 하지만 손주는 달랐습니다. 박씨 집안의 핏줄이니까요. 은주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 시댁은 이렇게 나올 게 분명했어요.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가. 아니면 출산할 때까지만 참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순간 은주를 내쫓을 거예요. 친정도 망한 주제에 우리 손주 제대로 키우겠어? 우리가 키우는 게 낫지. 은주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기는 버려지고 아이만 시댁에 빼앗기는 모습이요. 그건 절대 안 돼. 은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혼자서라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시댁에서 벗어나야 했죠.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요. 그리고 이혼하기로요. 며칠 뒤 은주는 정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 씨, 이야기 좀 해요. 응, 뭔데? 정훈은 책을 덮고 은주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혼하자.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팔순잔치 때문에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은주는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이 생활이 싫어. 시댁도 싫고 당신도 싫어. 은주야,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한 번도.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당신 뒷바라지 열심히 했어.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다 했어. 알아, 고마워. 고맙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네 집안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은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훈이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우리 따로 살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정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당신은 부모 없이 못 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 준비하는 거 누가 도와주는데? 부모님이잖아.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훈은 아직 교수가 되지 못했어요. 시험 준비에만 몇 년째였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인맥 없이는 버틸 수 없었죠. 은주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교수 되면. 됐어. 나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정훈은 은주의 팔을 잡았어요. 은주야, 제발. 나 정말 사랑해. 사랑?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나를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지금부터라도. 늦었어. 은주는 정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 당신도 도장 찍어줘. 은주야. 정훈이 소리쳤지만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정훈은 은주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훈은 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혼?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은주가 저희 집안이 싫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보내줘. 어머니. 어차피 친정도 망했는데 붙잡고 있어 뭐해?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래, 정훈아. 내가 교수 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은주를 붙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정훈은 고민했습니다. 은주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모 없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수 시험 준비도 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죠. 결국 정훈은 결정했습니다. 은주를 보내주기로요. 은주야, 알았어. 이혼하자. 정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작은 생명이 그곳에 있었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은주도 차분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살아. 정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너도. 은주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은주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혼자서라도. 은주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시작됐고 은주는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은주는 참았어요. 옆 침대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온 산모가 있었습니다. 힘내 여보.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어. 가족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였으니까요. 으아.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은주의 품에 안겨줬어요. 은주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야.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은주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기는 정훈을 닮아 있었어요. 눈매도 코도 입술도요. 그 순간 정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생각하면 안 돼. 은주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시댁의 차가운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볼 건 돈밖에 없어서 받아줬더니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잊어야 해. 정훈이도 그 집안도. 은주는 아기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정훈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정훈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은주야. 정훈은 은주가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와 은주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훈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정훈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교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은주가 나한테 실망한 건 내가 무기력했기 때문이야. 정훈은 다짐했어요. 적어도 교수는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은주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고 연구 자료를 읽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은주 생각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은주야,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산 후 며칠 만에 은주는 퇴원했어요. 친정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주는 혼자 아이를 안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은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이를 업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았어요. 아기 있으면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은주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어요. 민재는 은주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일 끝나면 집에 가자.
아기는 가끔 울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있어줬어요. 은주는 그런 민재가 고마웠습니다. 착하지, 우리 민재. 엄마 아들이라서 그렇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은주는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민재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드디어 교수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없었으니까요. 은주야, 내가 교수 됐어. 정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라도 너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은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친정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우는 은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됐습니다. 은주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에도 일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민재는 은주의 전부였어요. 힘들어도 민재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민재가 처음 엄마를 부른 날 은주는 펑펑 울었어요. 그래, 민재야. 엄마야. 민재를 꼭 안으며 은주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생각만 나면 화가 났어요. 정훈도 그 일부라고 생각했죠. 정훈이도 결국 날 지켜주지 않았어. 은주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커갈수록 정훈이 더 자주 떠올랐어요. 민재의 얼굴은 정훈과 똑같았으니까요. 웃는 모습도 눈빛도 말투까지도요. 민재야, 너 아빠 닮았어. 은주는 가끔 민재를 보며 정훈을 그리워했습니다. 정훈 씨 보고 싶어? 밤이 되면 은주는 외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정훈을 떠올렸어요.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 교수 됐을까? 미워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나.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민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민재가 있으니까. 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된 뒤에도 은주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은주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정우는 밤마다 은주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세월이 흘러 민재가 10살이 됐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더 나빠지셨고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병원비도 대야 했어요. 엄마 힘들지?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재는 어른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돕고 싶어 했고 엄마를 걱정했죠. 민재야,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힘이야. 은주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또 정훈을 떠올렸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 싶었습니다. 정훈 씨,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나 봐.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고백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죠.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민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는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민재는 친척 집에 잠시 맡겼습니다. 은주야. 뒤에서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천천히 돌아서자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은주는 애써 차갑게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은주야, 가세요. 피곤해요.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민재 그 아이가. 가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멈칫했어요. 알았어. 근데 꼭 이야기하고 싶어. 며칠 뒤에 다시 와도 될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연락할게. 정훈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은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훈 씨,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생겼어요. 조금 나이 들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죠.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웠던 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차갑게 대해야 했어요. 그래야 다시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이제 민재만 있으면 돼. 은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정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꿈틀거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꼭 이야기하고 싶어.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어머니 산소 근처 카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침착해. 흔들리지 마.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치자 정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왔어. 정훈은 은주 앞에 앉았습니다. 응. 은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 정훈을 보게 됐습니다. 정훈은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민재 그 아이가 내 아들이지?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말을 안 했어?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요? 은주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부모님은 날 내쫓고 아이만 빼앗아 갔겠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도 망했는데 며느리는 필요 없겠죠. 하지만 손주는 달라요. 박씨 집안 핏줄이니까. 은주야. 그래서 숨겼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떨리는 손을 봤어요.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긴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없고 일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고 새벽에도 일했어요. 민재 재우고 나가서 청소 일도 했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요. 아버지는 빚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아프셨죠.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무능했어.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모님과 너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비겁했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살 자신이 없었어. 정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교수 준비한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그냥 겁이 났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너를 보낸 뒤에 매일 후회했어. 정우는 은주를 바라봤어요. 매일 밤 너 생각했어. 잘 지내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은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수 됐을 때도 기쁘지 않았어. 내가 없었으니까. 은주는 애써 표정을 굳혔어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부모님도 달라지셨어.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교수 되고 나서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보이셨나 봐.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며느리한테 너무했나 싶다고. 아버지도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거 보니 마음 아프다고 하셨어. 여전히 고지식하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으셔. 많이 누그러지셨어. 정우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나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정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다 소용없었어. 내 마음속엔 계속 내가 있었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음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정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하는 모습이 은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은주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정훈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도 있잖아.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 은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은주는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은주야.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은주는 정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시댁 밑에선 못 살아요. 은주야, 이제는 달라. 달라진다고 해서 과거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훈도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제발. 민재도 있어요. 민재는 15년 동안 저랑만 살았어요. 은주는 정훈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을 아빠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정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었어요. 가세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은주야. 정훈이 불렀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은주는 눈물을 참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훈 씨 미안해. 하지만 다시는 못 가.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은 카페 안에 홀로 서 있었어요.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카페를 나선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안 돼. 생각하지 마.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은주야, 다시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은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훈의 문자는 계속 왔어요. 오늘 날씨 좋다. 민재 잘 지내고 있지? 은주야, 밥은 먹었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은주는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은주는 정훈을 마주쳤습니다. 회사 앞에 서 있던 정훈이었어요. 은주야. 은주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너 만나러 왔지. 정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은주야, 나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정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지 마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정우는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회를 한 번만 줘. 제발.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저 바빠요. 은주는 정훈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정훈은 그 자리에 서서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정훈은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은주야, 또 왔어요? 응. 너 볼 때까지 계속 올 거야. 은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내 시간이니까 상관없어. 정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은주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매일 정우는 은주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요. 이러지 마요. 감기 걸려요. 괜찮아. 너만 보면 돼. 정우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은주는 자기 우산을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요. 은주야. 됐어요. 그냥 가요. 은주는 돌아섰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왔어요. 이번에는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하얀 장미였어요. 은주가 예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 다 기억해. 정우는 꽃을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훈 씨, 은주야, 나 정말 변했어. 이번엔 달라. 정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은주는 꽃을 안고 서 있었어요. 시간 좀 줘요. 응, 얼마든지 기다릴게.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민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엄마? 민재는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 아빠 만나고 싶어? 민재는 깜짝 놀라 은주를 봤습니다. 아빠요? 응, 아빠가 있어. 은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디 계세요? 여기 근처에 계셔. 왜 우리랑 안 사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민재를 안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헤어졌어. 엄마 잘못도 있고 아빠 잘못도 있고. 근데 아빠가 우리 찾아왔어.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실 나 아빠 궁금했어. 민재야, 학교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나만 없잖아. 민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운동회 때도 학부모 상담 때도 다른 애들은 아빠랑 엄마 같이 오는데 우리는 엄마만 오잖아.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민재는 은주를 안았어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나 아빠 이야기 안 했어. 민재야. 근데 사실 궁금했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 닮았는지.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만나볼래요. 엄마가 괜찮으면. 은주는 민재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민재야. 우리 아들 너무 착해서 어떡해. 며칠 뒤 은주는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 씨, 나야. 은주야. 정훈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민재 만나고 싶어? 정말? 정말 만날 수 있어?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근데 그 전에 부모님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언제 시간 돼? 이번 주말.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주말이 됐습니다.
은주는 정훈과 함께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주는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은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주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너한테 정말 못했어. 은주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과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너희 친정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돈으로만 봤지. 어머님, 너희 어머니를 모욕했어. 너를 무시했어.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훈이가 너 보낸 뒤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수 됐을 때도 기뻐하지 않더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집에만 있고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후회했어. 며느리를 잃은 건 우리 잘못이라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네.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자식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걸 망쳤어. 시어머니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야, 용서해줘. 우리 용서해줘.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미워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숙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주도 보고 싶구나. 민재라고 했지? 네. 우리 손주 꼭 보고 싶어.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또 울었어요. 정훈이 똑 닮았네, 우리 손주. 시아버지도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훈이 배웅해줬습니다. 은주야, 부모님 말씀 들었지? 응. 진심이야. 정말 후회하고 계셔. 정훈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 부모님한테서 독립할 거야. 독립? 응. 따로 집 구할 거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할 거야.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만 지킬 거야. 민재만 지킬 거야.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은주는 정훈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정훈 씨, 민재도 만나고 싶어? 내 아들 꼭 만나고 싶어? 정훈은 은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잘할게. 약속해. 은주는 정훈의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 줘. 응, 얼마든지. 며칠 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정훈과 민재를 만나게 하기로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주와 민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떨려. 민재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아빠 좋은 분이야. 그때 멀리서 정훈이 걸어왔습니다. 정훈은 민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정훈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재는 정훈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맞아요? 응, 민재야. 아빠야. 정훈은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훈을 안았습니다. 정훈은 민재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민재야, 우리 민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많이 궁금했어요. 민재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민재 많이 궁금했어. 매일 생각했어. 정우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정우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재야. 같이 살 수 있어.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은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엔 잘해봐요. 우리. 응, 꼭 잘할게. 약속해.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재는 정훈과 은주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은주와 정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응, 민재야. 우리 가족이야. 햇살이 따뜻하게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행복할 거예요.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정우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해, 은주야. 나도 사랑해요, 정훈 씨. 15년 만에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 됐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은주와 정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은주의 삶이 가슴 아프셨나요? 아니면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온 정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은주의 용기에 감동하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은주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